소름 끼치는 요괴 장산범에 관한 이야기들. 1. 우선 친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부터 하겠다. 이것은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가진 가장 오래된 기억 중 하나다. 대략 대여섯 살 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기억된 시간으로 따지면 23년 이상 된 기억인가. 디테일하게 그 기억을 되살리진 못해도 전체적 줄기는 기억하고 있으니 말해볼게. 어느 정도 두리뭉실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해해줘. 우리 할아버지는 함경북도 북청 출신이다. 그 할아버지가 말해준 전설이 있었어.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게 들은 전설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해. 범이라는 게 있다고 하셨다. 그게 호랑이냐고 물었더니 호랑이랑은 틀린 범이라는 게 또 있다고 하셨었다. 그 범은 매우 빠르고 사나우며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 범에게 먹힌 사람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창이라는 게 된다고 하셨다. 창은 범에게 묶여서 범의 앞에 앞장서게 되는데 그 창이 하는 역할은 자신이 살아생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깨어내는 것이라고 하셨다. 우선은 범이 창을 만드는 내용부터 쓰겠다. 범은 매우 빠르지만 달려드는 것보다는 꿰어내어 잡아먹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보통 그 방법은 1. 그 소리를 정확히 짚어내어 표현할 만한 단어가 한국어 중엔 없다고 할 정도로 기묘한 소리를 내요.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2. 또는 마치 여자가 흐느끼는 것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이 역시도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사람을 깨어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사람을 꼬여내면 범이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데 범의 눈에서는 마치 도깨비불 마냥 푸른빛이 이글거린다고 한다. 한번 눈을 맞추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멍하니 계속 보고 있게 된다고 한다.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된다고 하셨다. 그 상태가 이미 범에 꼬인 것이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었다. 그 뒤에 이 범은 최면에 걸린 듯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물고는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는데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하셨다. 힘은 매우 강해서 황소를 물고도 담을 넘을 수 있고 산을 평지처럼 달릴 정도로 매우 빨랐다고 하셨다. 그렇게 보금자리로 돌아가서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렇게 먹혀 죽은 사람의 영혼은 저승길을 가지 못하고 창이 되어 범의 앞잡이가 된다고 하셨다. 창은 생전에 자신이 알던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그 뒤를 범이 뒤따른다. 그렇게 창이 자신이 살아생전 알던 사람들의 집 앞에 도착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주 간절히 불러서 누구든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인 소리라고 한다. 깊은 밤 그렇게 문 밖에서 누가 간절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들은 창이 저승길로 부르는 소리라며 귀를 막았는데 절대 대답하지 않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창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너무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심금을 울려서 대답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거나 대답 전에 이미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셨다. 그렇게 나가면 창이 뒤에 숨어있던 범에게 홀려 먹힌 뒤에 또다시 창이 되는 거고 지금까지 말한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창은 정확히 3번 이름을 부르는데 그 3번 모두 대답을 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했다. 그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밤에 부르면 3번째까진 대답하지 않고 4번째 불렀을 때가 돼서야 아 창이 아니라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대답을 했다고 한다. 지금 말하는 건 우리 할아버지가 고향인 북한의 함경북도 북청에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것을 나에게 들려주신 내용을 적는 거다. 아주 오래전에 레스에도 썼지만 레스를 읽다 보니 내가 듣고 본 것에 대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쓰게 됐다.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13년 전에 돌아가셔서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써보았다. 이제 남은 건 내가 겪은 이야기인가. 내가 겪은 건 10여 년 전 10대 말이었다. 부산에 그 당시 사귀던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었는데 툭하면 해운대 놀러가니 바다는 지겨워서 산 있으면 산이나 가자고 했다. 그래서 그 누나가 운전을 했고 차를 몰고 어떤 산으로 가게 됐다. 정확한 산의 지명이나 위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어떤 산 밑에 도착해서 적당한 곳에 차를 대고 누나가 싸온 도시락을 양손에 무겁게 들고 산을 올랐다. 올라가다 보니 계곡이라 해야 하나 산계의 우리라 해야 하나 발 담그고 쉬기 괜찮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 터를 잡았고 물장난도 하고 도시락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다. 그러다가 산 정상 쪽을 얼핏 봤는데 뭔가 희끄무리한 게 있더라. 뭐야 저건 하고 별 관심을 갖지 않았으나
크게 움직였고 어라 하면서 주의 깊게 보게 되었다. 누나가 뭘 그리 보냐길래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거 봐봐 하니까 누나도 처음에는 구름이잖아 라더니 구름이 아니네. 저거 뭐지? 라고 했고 둘이 그것만 한동안 쳐다보고 있었다. 호랑이가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잖아. 그것처럼 몸이 매우 긴 무언가가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호랑이나 개가 뛰는 것과는 달리 기어간다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다. 기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속도는 매우 빨랐고 마치 새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듯 매우 빠른 속도로 산을 오르다가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나무에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 우리 대낮에 귀신 본 거야? 라며 누나는 말했고 나도 보약이나 한 첩 지어달라며 별 생각 없이 넘겼었는데 그렇게 놀다가 도시락 먹고 나니 배부르고등 따시고 바람 솔솔 불겠다. 잠이 솔솔 왔다. 그래서 잠시 낮잠을 청했는데 얼마나 잤을까? 작은 볼일이 마려워서 깼다. 낮잠 자다가 작은 볼일이 마려워서 깬 나는 졸이 대충 찍찍 끌며 풀숲으로 들어갔고 이상하게 누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뒤통수가 허전하달까? 소름이 사악 올라오는데 별 신경 안 쓰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소름 돋는 시선을 느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산에서 자다 깨서 오한이 드나 보다고 생각하며 작은 볼일을 보고 돌아가기 위해 뒤돌아서는 도중에 그것을 보았다. 뒤돌아서다가 뭔가 힐끗 푸른 것을 보았는데 응? 뭐였지? 하며 다시 보게 되었다. 거리는 20-30걸음 떨어진 곳에 나무랑 풀이 막 우거져 있었는데 그 풀 우거져서 어둠 같은 그늘이 생긴 풀들 사이의 어둠 속에 파랗다기보다는 푸른 빛이 두 개 이글이글거리고 있었다. 마치 도깨비 불을 보는 것 같지만 도깨비 불보단 작고 이글거리는 정도도 마구 불태오르는 것과는 달리 아주 작고 약하게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뭔가 본능적으로 느꼈었다. 저거 위험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는데 너무나 그 이글거리는 빛이 신기하고 묘해서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 위험하다는 본능이 마구 외치는데도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을 정도로 묘한 그 무엇이었고 멍하니 뚫어져라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나가 나를 찾으며 부르는 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들자 그것이 내는 소리도 들렸는데 가래가 끓는 듯 그르렁대는 소리는 호랑이나 사자의 그르렁이 되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소리의 톤은 쇠를 긁는 듯 여자가 비명을 지를 때 목소리가 달라지듯 매우 높고 날카로우며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소리였다. 순간 소리를 질러서 쫓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반 산짐승처럼 소리를 지른다고 쫓을 수 있는 녀석 같지 않았다. 어둠 속으로는 희끄무레하게 그 불빛 주변으로 털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 도저히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운다 해도 쫓겨갈 녀석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뒤돌아 누나가 있는 방향으로 마구 뛰었다. 누나가 저 앞에 보일 때쯤 살짝 뒤돌아봤는데 그 두 개의 푸른빛은 아직도 날 보고 있었고 누나를 마구 부르며 누나에게 헐레벌떡 뛰어가서 다시 뒤돌아봤을 때는 그 빛은 보이지 않았다. 누나 빨리 내려가야 되라는 말만 미친 듯이 반복하며 부랴부랴 짐을 싸들고 내려왔고 차에 타고 문을 꼭꼭 잠그니 그제야 안심이 되었다. 누나에게 설명을 하려 했으나 아직도 당황스러워서 말이 뒤죽박죽이었고 잠결에 귀신이라도 본 거 아니냐며 누나가 다독여 주길래 나도 그러려니 하고 어쨌든 살아남았으니 더 이상 생각해서 뭐해 하고 쿨하게 넘겼지만 그때 그 이글거리던 두 개의 눈빛은 정말 잊을 수 없다. 제정신이 들고는 요즘 세상에 야생 맹수가 어딨냐 그것도 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라고 생각했다. 꿈은 아니지만 현실성 역시 제로인 그저 잠결에 겪은 이상한 경험으로 치부하고 말았지만 우연히 여기 와서 범스레를 보다 보니 어라 나만 겪은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 이외에도 그걸 보거나 겪은 사람이 여럿 된다는 것에 충격을 먹었다. 그 누나와는 그 후에 잘 사귀다가 헤어져서 지금은 연락처를 모르니 그 산이 어디에 있는 무슨 살인지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마지막으로 그 풀숲 어둠 사이로 얼핏 보인 얼굴은 삽살개 얼굴털이 막 뭉쳐있는 듯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그게 털이 뭉친 건지 다른 제보들처럼 얼굴이 뭉그러진 건지는 거리도 20-30발걸음 되는 거리인데다가 풀숲 어둠 속에 있었기에 자세히 못 봐서 모르지만 내가 받은 느낌은 삽살개가 하도 안 씻어서 꼬질꼬질하게 털이 막 뭉친 것처럼 눈빛 주변으로
뭔가 우락부락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푸른 눈빛은 파랗다기보다는 투명한 듯하면서 청록색이랄까? 뭐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1.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 어머니 어리실 적에 동생 데리고 건넌 마을 놀러 가셨다가 노는데 정신이 팔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나서야 집에 돌아오셨대. 어머니 사시던 외가댁이 시골 깡촌촌 동네라서 마을과 마을 사이가 멀어서 야트막한 산을 넘어야만 외가댁에 귀향할 수 있었어. 지금은 그 마을 너무 산속에 있어서 사람 안 살고 터만 있더라. 저수지에 낚시하러 가면서 본 적 있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박정희 각하가 경제개발 새마을 운동을 한창 열올리던 시절이라 새하얀 신정로를 총 구석구석에 설치되었는데 여기도 마을과 마을 사이를 그런 신정로를 설치해 놓아서 어두운 와중에도 새하얀 신정로 바라보며 외삼촌이랑 손잡고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어. 그렇게 어두운 길을 외삼촌 손잡고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툭툭 이런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발에 뭔가가 뿌려지는 느낌이 들어서 밑을 바라보니 마사토가 한 줌씩 2번 뿌려져 있었대. 춘둥내고 하니 길가에 흥 뿌려져 있는 경우는 다반사고에서 잠시 착각했나 하시고는 다시 외삼촌 손을 추슬러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몇 발자국 안 가서 또 툭툭 소리가 들리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발에 누군가가 던진 흙이 맞는 느낌이 나셨대. 그 장산범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던진 흙이 마사토라고 농사에 온 사람들은 알 텐데 봄에 모래기 한다고 뒷산에서 퍼와서 알 텐데 마사토라고 물이 슝슝 빠지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면 있는 모판 만들 때 쓰는 흙이 있어. 여하튼 그와 동시에 외할머니가 어머니께 말씀해 주신 말이 떠오른 거지. 장산범이라는 짐승이 있는데 이놈이 사람이 산길을 다니면 한 번씩 나타나서 흙을 툭툭 던져서 자신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눈 마주치면 사람을 홀려서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절대로 길 지나가다 흙 같은 게 날라와도 그 방향을 쳐다보면 안 된다. 대충 이런 말씀이셨어.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선은 앞을 바라보면서 삼촌한테만 들리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대. 필승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두리번거리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그 후로 흙이 날아와도 동생 손 부여잡고 눈 부릅뜨고 앞만 보시면서 동생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속도로 총총거리며 걸으셨대. 얼굴은 정면을 향한 채로 눈만 옆으로 힐끔힐끔 거려보니 희끗희끗하고 큰 형상이 나무 하나쯤 뒤 수풀에서 타다닥 달려가다 잠시 서서 흙 던지고 다시 타다닥 달려가다 잠시 서서 흙 던지고를 그 신장로가 끝나고 산 마지막 들판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계속 흙을 던지더래. 엄마랑 삼촌이 산길을 무사히 빠져나오고 나서 길을 조금 더 걷다가 이제 주위에 아무것도 안 따라오는 것을 확인하시고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대. 어머니께서 겪으신 장산범 1화의 끝이야. 조금 싱겁지? 어머니께서 이야기 말씀해 주실 때 어머니 생각으로는 혼자 있었으면 필시 해코지를 가했을 텐데 암만 어린애들이라지만 사람이 2명이 있으니 해코지를 하지 못하고 사람 홀린 다음에 해코지 하려고 흙을 그렇게 던진 게 아니었나 생각하셨대. 이 이야기 무대가 된 곳은 김해주촌이라고 지금도 촌동네 중에 완전 촌동네야. 막도자기 굽고 농사한 마을로 들어가려면 논밭 한참 지나서 솔밭 지나서 들어가야 해. 나도 이야기 들을 때는 에이 무슨 실없는 소리 하시냐며 그랬었는데 어머니 평소 성격이 진중하시고 쉰소리 안 하시는 분이셔서 지금은 어느 정도 믿고 있어. 3. 저의 직업은 직업 군인이고 현 계급은 중사입니다. 이건 제가 아사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사 때 근무하던 부대는 철원 지역이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동네죠. 아무튼 대부분 비개발 지역이 많아서 야생동물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보안상 알려주긴 못하고요. 그냥 산 중턱에 있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700m 정도 되는 산이 있고요. 제가 7년도 군번이고 이건 제가 2008년도에 겪은 겁니다. 그날은 제가 당직 사관의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뭐 물론 아시겠지만 야간에 밤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졸음도 깰 겸 근무 제대로 안 서는 녀석들 털겸해서 상황병에게 순찰 갔다 온다고 하고 GOP하고는 25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부대 내 구상 K-2 소총과 공포탄 10발들은 탄 알집 1개와 대검을 끼고 순찰을 갔습니다. 그때 시각이 3시경일 겁니다. 그날은 월광이 그다지 썩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정도였었고 앞에 뭔가 구분이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올빼미나 부엉이 같은 새들은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도 들리지가 않은 묘한 밤이었습니다. 아무튼 맨 처음 입병소로 순찰을 가서 그곳에 있던 순찰 일지에 서명을 하고 탄약고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탄약고로 가려면 한 7, 8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부대 울타리를 다 철조망으로 쳤었죠. 저희 부대는 한 2m 정도 되는 높이였습니다. 물론 그 위에는 타령 못하게 그냥 철조망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무튼 한 중간쯤 갔을까? 탄약고 가기 조금 전에 부대 울타리 너머로 한 50m 거리에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야외 작업할 때 그곳에서 쉬고는 했었습니다. 아무튼 지나가는데 그 바위를 보니 뭔가 사람 같은 형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자세히 관찰을 했는데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드러나자 그것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새하얀 새벽날, 조용히 소복이 쌓인 눈처럼 새하얀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털을 가진 생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 생물체는 저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번뜩이는 안광으로 저를 쳐다본 것입니다. 저는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분명히 아니고 저것은 뭔가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단 입대에 있던 공포탄이 삽탄된 단 알집을 꽂고 혹시 몰라서 대검도 착검을 하고 조용히 그 생물체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서로 바라보았는데 그 생물체는 제가 질렸는지 흥미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새하얀 털을 날리면서 그렁거리는 소리를 좀 기분 나쁘게 내면서 아까 말한 700고지로 엄청 빠르게 기어 올라가듯이 이동하여 인해 저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의외로 빠른 속도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혹여 그놈이 저에게 덤볐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튼 좀 긴장을 해서인지 수통에 있는 물을 마시고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탄약고로 갔습니다. 순찰 일지를 작성하면서 근무자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야, 뭐 이상한 거 안 보였어? 라고 제가 묻자 근무자는 아무것도 못 봤지 말입니다. 뭐 보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혹 쓸데없는 말에서 부대에 이상한 소문 퍼질까봐 아냐 내가 잠이 덜 깨서 그런가 보다. 야 그래도 모르니까 다음 근무자들에게 인수인계 사항에 좀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지통실로 연락하고 4일엔 울려라.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통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내 그 존재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희 부대 제일 연장자이신 행정보급관님에게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행보관님은 인상이 굳으시더니 잠시 저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못 모르고 전 행보관님을 따라 인적 없는 야외 건조장으로 갔습니다. 행보관님은 담배 한 대를 물고 연기를 길게 내뿜더니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 이야기 누가 알지? 저하고 행보관님밖에 모릅니다. 그래 잘했다. 내일 짧게 이야기하지. 어제 내가 본 것은 범이라고 사람 잡아먹는 짐승이다. 사람 먹는 짐승 말입니까? 호랑이 말입니까? 그거 너무 작던데. 그 호랑이 말고 사람같이 생겼는데 새하얗고 산을 엄청 빨리 오르고 이상한 소리를 내지. 그럼 그게 뭔지도 모른다는 겁니까? 그래 아무튼 조심해라. 엄청 빠르고 영악한 놈이니까. 아니 그냥 못 본 걸로 해. 그리고 이 이야기는 너와 나만 알고 있어라. 괜히 애들한테 이상한 소문 퍼지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행보관님은 다시 막사로 돌아가셨고 저도 며칠 동안 생각이 났지만 군대에 있다 보니 어느새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나가는 시즌이었습니다. 철원에 사시거나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철원에 내리는 눈은 치우면 뒤에 또 그만큼 쌓여있는 무슨 지옥에 형벌을 받는 것 같이 오지게 내립니다. 그날도 제가 근무를 서섰는데 하늘에선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순찰을 하고 탄약고로 올라가던 중 뭔가가 저를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 보았던 그 자리 그대로 그놈이 있는 겁니다.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땐 제가 그 녀석을 먼저 보았지만 이번엔 그 녀석이 절 보고 있었던 겁니다. 시퍼런 안광을 번뜩이면서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행보관님의 사람 잡아먹는다는 말이 생각나 즉시 공포탄창을 삽탄하고 대검을 착검하고 만번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때를 떠올렸지만 그때 당시 저는 한겨울임에도 등짝이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전부터 기가 죽었던 것이죠. 그렇게 긴장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문득 이렇게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공포탄을 허공에 쏴댔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탄 소리에 녀석은 놀랐는지 기계 한 쇠 긁는 소리를 내며 엄청난 속도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간 걸 확인한 저는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수통에서 물을 마시면서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 녀석은 혼자만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한 5분 지나니까 상황병이 뛰어오더니 무슨 일이십니까? 거수자입니까? 아니야, 내가 단발로 된지 모르고 안전인 줄 알고 그냥 방아쇠 눌렀는데 그게 격발된 거다. 내일 탄약관님 화나시겠는데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다. 그리고 전 다시 지통실로 돌아왔고 다음날 탄약과 님에게 샤우팅을 먹으면서 경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녀석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후배들이나 선배들 그리고 장교들에게 근무간의 순찰, 돌 때 반드시 대검과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일러두었지만 실상 후배들이나 제 말 들었지 대부분은 흘려들었고 다행히 그 녀석의 목격담은 없었고 저도 그 녀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해 가을에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었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사이트에서 그 녀석에 대한 글을 읽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더라고요. 주로 출몰하는 지역이 경상도인데 전 강원도 철원이니 아니 강원도 산골짜기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산속 어디서 하얀 털을 휘날리며 산속을 제 집처럼 활보할지